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 파워를 전달드리는 웨이싱킹 책방의 오디오북 코너입니다. 오늘의 책은 제가 쓴 책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입니다. 이 책은 경험도 없고 특별히 똑똑하지도 않고 돈도 없고 부자 부모도 없었던 켈리가 사업에 실패하여 2년 동안 우울증으로 지내다가 5년 만에 사업을 성공시킨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어떻게 우울푼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인생의 멘토들을 찾아가 그들의 경험을 배울 수 있었는지, 5년 만에 100년 걸려도 못 이룰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의 모든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이번 파도녀 리커버 버전이 나오는 기념으로 여러분이 반복해서 씹어먹을 수 있도록 켈리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뽑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어서기만 해도 삶은 다시 시작된다. 걷다가 지치면 쉬어가며 숨도 구르고 급할 때는 전력 질주를 하기도 해야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넘어진다. 그럴 때는 툭툭 털고 일어서면 된다. 예전에는 이 간단한 이치를 머리로만 알았었던 것 같다. 일단 일어서기만 하면 삶은 다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을 깨닫기까지 2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알다시피 두 발로 일어선 것으로만 인생이 변하지는 않는다. 발을 내밀어 앞으로 나아가야만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다. 따라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행운과 우연의 인생을 거느니 내가 직접 찾아가는 편이 더 쉽고 빠르고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바를 이룰 가능성도 높다. 나에게 가슴이 뛴다는 건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가슴이 뛴다는 것은 흥분되고 설렌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행복의 다른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4시간만 일한다 라는 책에서 저자는 행복의 다른 말은 흥분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누구나 가슴이 뛰고 흥분되고 설레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게 마련이다. 나만의 기준을 세워라. 생각해보면 사업은 결혼과 닮은 점이 많다. 나와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해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나에게 맞는 사업을 해야 즐겁게 일하면서도 성과도 올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결혼할 상대를 찾을 때 남의 말만 듣거나 무턱대고 다른 사람을 따라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사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돌아보면 첫 사업을 할 때 나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재미있고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이는 단지 재미있고 돈 많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덜컥 결혼을 해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 얼마쯤은 재미도 있었고 돈도 벌 수 있었지만 9년도 채 되지 않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사업이어야 더 신나게,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곧바로 3가지의 사업 선정 기준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경기를 타지 않을 것. 2번째,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것. 3번째, 내가 잘하고 좋아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미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선택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흔들림이 사라진다. 내가 아닌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사업을 선택한 사람들은 돈이 더 될 것 같거나 더 좋아 보이는 사업을 발견하면 쉽게 흔들린다. 아마 여건만 된다면 쉽게 갈아타려 할 것이다. 하지만 사업이란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곧바로 성과가 나기 힘든 법이다. 오랫동안 철저히 준비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사업은 누가 더 잘 버티는 싸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인내심을 갖고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야 하기에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는 사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자신만의 기준이 없이 사업을 선정하면 운 좋게 성공한다 해도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업가는 아무래도 보통의 직장인보다 훨씬 바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회사의 시스템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하루 12시간을 일하고도 집에 가서 또 일을 해야 했고 주말은 집에서 일하는 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내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사업이 바로 나만의 기준에 딱 부합하는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기준이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도 주말도 반납해야 한다면 돈이 많이 벌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창업 전에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였는가는 후에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다. 준비는 철저히 하되 그 시작은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하고 싶은 일이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한다면 더더욱 미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시기를 미룬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라는 건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시작은 오로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사업뿐 아니라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때보다 더 이전인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하는 때부터가 시작 단계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그 일이 그렇게 크고 멀게 느껴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관심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사하고 공부하며 자신의 꿈에 다가가면 된다. 백권의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책을 읽는 방식 중에는 깊게 파는 방법과 넓게 파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그 분야의 좋은 책, 서너 권만 골라 낱낱이 분석하고 깊이 있게 파헤치는 것이다. 반면 후자는 그 분야의 좋은 책, 여러 권을 최대한 폭넓게 읽고 그중 내게 필요한 부분만을 가려내는 방식이다. 여기서도 어떤 방식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처음에는 최대한 다양하게 읽고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인 후에는 좋은 책 몇 권만을 깊게 파고 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나의 경우 그 반대로 했다. 예를 들어 리더십 책을 처음에 읽을 때 나는 유명한 책 몇 권을 골라 여러 번 읽고 깊이 공부했다. 그랬더니 그 책들에서 본 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다. 마치 우리 회사의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리더가 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그 뒤로는 100권의 리더십 책을 찾아 읽으면서 내게 필요한 부분들만 골라냈다. 그러자 여러 권의 책으로부터 쌓은
지식과 지혜가 무의식 중에 녹아들어 자연히 내 것이 되었고 여러 지식과 지혜를 조합하여 사업에 적용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몇 권만 계속해서 파다 보면 그 책에 나온 것들을 나도 모르게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 물론 이런 방식에도 장점이 있다. 나를 멘토라고 부르는 멘티들에게 나는 몇 권의 책을 골라 깊이 있게 읽고 책에 나온 것들을 따라해 보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이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자신의 길을 제대로 닫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남을 따라하기만 해서는 평생 2인자밖에 될 수 없다. 더 성장하려면 결국 책에서 얻은 지혜를 자신에게 맞게 변형하고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는 최대한 폭넓고 다양하게 읽는 게 도움이 된다. 결국 답은 현장에 있다. 지금 다시 첫 사업을 하던 때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가장 먼저 공부를 할 것이다. 사장에게는 사장에게 맞는 공부가 있다. 나는 캘리데리를 시작하기 전에 10억의 빚, 실패자라는 낙인에 억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끔찍한 과거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했다. 그렇게 대략 2년에 걸쳐 철저히 시장 조사를 하고 차별화 방안과 전략을 세웠다. 당시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나는 요식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유통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다. 심지어 초밥을 만들 줄도 몰랐다. 게다가 경영자로서의 소양도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콘셉트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기에 2년이란 준비 기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2년의 준비 기간이 현재의 캘리데리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했다. 짧은 기간에 이토록 급격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높은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 2년이란 시간의 덕이 크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워낙 컴퓨터에 능하다 보니 무엇인가를 준비하라고 하면 인터넷만 파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렇게 조사해야 하는 것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사업 준비에 있어 책이나 인터넷은 보조수단일 뿐이다. 반드시 고객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찾아가 직접 보고 느끼며 피부로 감각을 익혀야 한다. 나는 2년간 마트로 출근했다. 그리고 그 기간 나는 마트 측 직원들보다도 더 자주 마트에 갔고 그들보다 더 오래 머물렀다. 도움을 받고 싶으면 도움을 청하라. 예전에 스티브 잡스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젊은 시절에 찬양한 듯한 그 영상에서 잡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일단 전화번호부에서 그 사람의 번호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전화를 걸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냥 말뿐이었다면 그의 말은 힘을 잃었을 테지만 그는 본인의 사례를 덧붙여 이야기했다. 이제는 유명해진 빌 휴렛과의 통화가 그것이다. 12살이었던 스티브 잡스는 주파수 계수기라는 것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부품이 부족했고 살 돈도 없었다.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HP였다. 잡스는 전화번호부에서 HP의 공동 창업자인 빌 휴렛의 번호를 찾았고 전화를 걸었다.
놀랍게도 빌 휴렛은 직접 전화를 받았다. 그는 20여 분이나 통화를 한 끝에 원하는 부품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물론 잡스에게 방학 기간 동안 주파수 개수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할 기회까지 주었다. 이 경험에서 용기를 얻은 잡스는 그 후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번호부부터 꺼내들었다고 한다. 영상에서 잡스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한다. 전화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이를 거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화를 걸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구하거나 요청하려 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과 그저 꿈만 꾸는 사람들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나 또한 잡스 말대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했고 대부분은 이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어려워한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자금도 없고 가진 게 별로 없으니 더더욱 도움을 청하는 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머뭇거린다. 하지만 분명히 말한 건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어떤 물질적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당신을 도울 것이다. 나의 멘토들 역시 그랬고 나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일단 연락을 취할 방법을 찾고 연락을 하라. 그리고 진심을 다해 도움을 요청하라. 줄 게 없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 내 편으로 만들어라. 드디어 본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져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다. 원하는 작업이 있다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후에는 이력서를 내든 창업을 하든 반드시 뭔가 시도해야 하는 것처럼 나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때가 찾아온 것이다. 초밥도시락 사업으로 아이템을 정했을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 어떤 마트와 함께 할지도 매우 중요했다. 고민은 길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C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는 그들이 나와 함께하고 싶게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요식업계 사업 경력이 일천했고 이미 C사 내에서는 기존에 있던 초밥도시락 판매가 제법 잘 되고 있었다. 게다가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 개의 사업 계획서를 보내는 마당에 어떻게 그들과 접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결국 나는 전공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들도 어쨌든 사업 기획서를 확인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연락할 수밖에 없는 사업 계획서를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C사에서는 나의 사업 계획서를 보았고 연락해왔다. 그것도 회장이 직접 읽어보고 연락해서 미팅을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날 회장의 지시로 우리에게 연락한 사람은 C사 전체의 생선코너 기획실 팀장이었는데 후에 그들에게서 어떻게 회장이 사업 계획서를 보게 되었는지 들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그와 회장 모두 일이 있어서 출근했다고 한다. 그런데 약속이 있어서 일찍 퇴근하려고 했던 회장이 잠깐 시간이 남아 책상에 쌓인 수십 개의 서류 더미에서 가장 얇은 것을 집어들었는데 그게 우리 사업 계획서였다는 것이다. 잘 될 거라 직감한 회장은 C사 전체를 담당하는 기획팀장에게 계획서를 보여주었고 그가 다시 생선코너 기획실 팀장에게 미팅을 지시했다. 그에게 들은 바로는 C사에 오는 사업계획서의 수와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 회장이 거의 확인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지인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런데 회장이 그걸 집어봤다니 운이 정말 좋았네.
토요일인데 회장이 출근한 것도 그렇고 일 마친 다음에 잠깐 시간이 남았던 것도 그렇고 하필 캘리델리의 사업 계획서를 집어든 것도 그렇고 맞는 말이다. 정말 운이 좋았다. 그런데 운 또한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자를 따르게 마련이다. 작은 성공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큰 성공은 반드시 운이 따라 주어야만 하는데 사실 운은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아니면 찾아오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법이다. 비전을 제시해라. 단순히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이를 자극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움직이기 어렵다. 사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사람과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는 결국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 설사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같이 하는 것만으로 재미있고 의미 있다고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제안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과 함께하는 현재가 좋아야 하는 게 먼저다. 따라서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현재 나의 마음가짐이나 열정, 진심과 철학이 어떠한지, 나는 좋은 사람인지 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먼저 호감과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는 내용보다 포장지를 중시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들은 사업 설명회를 한답시고 5성급 호텔을 빌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 자사의 좋은 점만 부각하곤 한다. 물론 이런 모습에 혹해서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속빈 강정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 법이다. 분명 조만간 누군가는 속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 기업의 평판은 점차 나빠질 것이다. 또 고급 호텔에서 사업 설명회를 할 수 있었던 건 그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어서라기보다 그런 식으로 혹한 사람들이 낸 돈 덕분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 큰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물론 우리처럼 사무실도 매장도 없는 상황에서 사업 설명회를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수많은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서 우리 회사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다. 설사 우리의 철학에 가슴으로 공감한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그렇게 진심이 통한 사람만이 오랫동안 함께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회사는 새로운 나라에 진출할 때면 사무실을 따로 구하지 않고 미팅 시에는 주로 카페를 이용한다. 시장을 조사하고 거래처를 확보하기 전부터 사무실 고정 비용이 나가는 건 낭비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역시나 점주들과 거래처는 미심쩍은 눈길을 보낸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직접 뽑아야 하는 각 나라의 지사장들은 하나같이 점주 모집에 있어 어려움을 토로했다. 허나 그들이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주들 중에서도 나와 진솔하게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나서 함께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조만간 회사를 퇴직하고 바로 준비할게요. 사실 나는 결코 달병가가 아니다. 내게는 한국어든 일본어든 프랑스어든 막힘없이 청산유수로 말하는 재주가 없다. 그럼에도 왜 그들은
나의 말에 믿음을 갖고 움직이는 걸까? 사람을 설득할 때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가의 차이라고 본다. 확신에 차 있는 건 내가 꿈꾸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뜻이고, 그러한 확신은 말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 또한 설득을 할 때는 반드시 나 혼자만 잘 되겠다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함께 원하는 바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는 비전을 담아야 한다. 우선 나부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상대방을 위하는 진심을 담아 비전을 제시해보자. 아마도 상대는 오히려 당신에게 고마워하며 기꺼이 함께하자고 할 것이다. 기적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온다. 이 책을 쓰면서 문득 내 삶이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채워져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토록 현망한 어머니와 나를 끔찍이도 아껴주는 가족들 틈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도, 일본어와 프랑스어 한 토막도 모르던 내가 일본과 프랑스 두 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직장을 구하고 살아간 것도,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나를 사업가의 길로 인도한 친구와의 첫 사업에도 많은 사람이 안 될 거라고 말하던 상황에서 캘리델리를 창업해 지금의 위치까지 끌어온 것도, 항상 꿈꾸던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갖게 된 것도, 생각해보면 내 인생의 기적이 아닌 것이 없었다. 꿈과 관련해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다. 꿈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건 머릿속에만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꿈을 종이에 쓰고 거기에 이루고 싶은 날짜까지 적으면 그 순간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붙여놓아야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렇게 종이에 적었던 꿈을 이루지 못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개인적인 꿈, 부모님을 위한 꿈, 남편을 위한 꿈, 딸아이를 위한 꿈, 회사를 위한 꿈, 직원들을 위한 꿈, 친구를 위한 꿈, 세상을 위한 꿈을 적고 늘 가까운 곳에 두고 본다. 그리고 이 중에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우고 거기에 새로운 꿈을 다시 써넣는다. 당신이 어디에 있건, 어떤 학교를 나왔건, 나이가 몇 살이건, 어떤 일을 하고 있건 누구나 꿈을 꿀 권리가 있고 기적과 만날 자격이 있다. 기적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이제는 당신만의 미라클 여정을 만들어가길 기원한다. 행운을 빈다. 여기까지 캘리스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 응원과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시면 지금 그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